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당신을 위해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생명을 정말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주요 흉부외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평가 지식, 그리고 그 원리까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심장 손상부터 대동맥 파열, 또 놓치기 쉬운 다른 치명적인 손상들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그 둔상, 그러니까 무딘 힘에 의한 심장 손상은 어떤 기전으로 주로 발생하게 되나요? 네, 이게 주로 교통사고 상황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핸들이나 계기판 같은데 가슴 앞쪽을 강하게 쾅 부딪히는 경우요. 아, 정면 충돌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심장이 앞쪽에는 딱딱한 복장뼈, 뒤쪽에는 척추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말 그대로 꽉 끼는 거죠. 샌드위치처럼요. 아하. 그러면서 압착되면서 손상을 입는 건데 특히 심장 앞쪽에 있는 우심방이나 우심실이 충격에 좀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 위치상 그렇겠네요. 그럼 심장이 직접 타격을 받으면 심장 기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나요? 일단 심근세포 자체가 멍이 들거나 심하면 좀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피가 나고 또 붓고 부종이 생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심장이 피를 짜내는 힘, 즉 수축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온몸으로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주니까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거고요. 펌프 기능이 약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심장의 그 전기 신호체계, 전도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요? 고요. 아, 심각하네요. 그러면 현장에서 심전도 변화를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재 보니까 여러 부정맥이 언급되던데 특히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 동성빈맥입니다. 맥박이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함정이요? 네. 물론 심근 손상 자체 때문에 빈맥이 올 수도 있지만 외상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빈맥이 생겼을 가능성도 높다는 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아, 원인이 다양할 수 있군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또 T파가 뒤집히는 그런 변화가 보인다면 이건 정말 심근의 직접 손상이나 피가 잘 안 통하는 허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심장 눌림증, 그러니까 심낭 압전이라고도 하죠. 이건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낭 안에 피가 고이는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주로 칼에 찔리거나 하는 그런 관통상 후에 심낭 안쪽으로 피가 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통상?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심낭이라는 막이 섬유질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적은 양의 피로도 문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어도 교재에 보면 한 150에서 300ml 정도? 그 정도 소량의 혈액만 고여도 심장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심장이 제대로 이렇게 쭉 펴지면서 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겠네요. 여기서 그 유명한 백의 3징후가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경장맥 팽대, 혈압 저하, 그리고 심음 감소? 네, 그렇죠. Beck's Triad. 네. 근데요, 실제 응급 현장에서 막 되게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백의 삼지구는 아주 전형적인 소견은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세 가지가 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다른 단서들을 찾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다른 단서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숨을 깊게 들이쉴 때 보통은 목혈관에 좀 가라앉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빵빵해지는 쿠스마울 징후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흡기 시에 경정맥이 팽창한다고요? 네, 그리고 또 모습 맥박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숨을 들이쉴 때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출구 혈압이 10mm Hg 이상 뚜렷하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숨 쉴 때마다 혈압이 변하는 거군요. 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숨을 들이쉬면 가뜩이나 피가 고여서 눌려있는 심장이 더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좌심실로 피가 충분히 못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죠. 아, 이해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맥박은 빠르고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심전도 리듬은 있는데 맥박이 알잡히는 상태, 즉 무맥성 전기 활동, PEA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응급이죠. 네, 정말 위급한 상황이네요. 그 다음으로 외상성 대동맥 손상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충격 때문에 주로 생기나요? 이건 주로 이제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같은 경우, 즉 급격한 감속 손상이 주 원인입니다. 감속 손상이요? 네, 우리 몸 안에서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올 때나 등 쪽 인대, 가로막 같은 부위에서 비교적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몸이 갑자기 팍 멈추면 이 고정된 지점들 사이에서 대동맥이 비틀리거나 확 늘어나는 힘, 전달력이라는 게 작용해요. 아, 찢어지는 듯한 힘이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젖은 수건 양쪽 끝을 잡고 확 비틀면 가운데가 찢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동맥 벽이 손상되는 겁니다. 혈관 안쪽 내막부터 찢어져서 박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터져버리는 거군요. 증상은 어떤가요? 그 등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총직 말고 다른 단서는 없을까요? 네, 그 등 쪽으로 뻗치는 정말 찢어질 듯한 통증이 특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양쪽 팔에서 재는 혈압차입니다. 양팔 혈압차예요? 네, 대동맥에서 팔로 가는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가 손상되면 그쪽으로 피가 잘 안 통해서 한쪽 팔의 맥박이 약하거나 혈압이 눈에 띄게 낮게 측정될 수 있어요. 다리 쪽 맥박이 약하거나 아예 안 만져지는 것도 의심해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때로는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면 혈액이 거칠게 흐르는 소리, 수축기 잡음 같은 게 들리기도 합니다. 혈압은 좀 복잡한데 초기에는 몸의 보상 반응으로 오히려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열이 진행돼서 피가 많이 나면 당연히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겠죠. 네,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이런 대동맥 파열 같은 큰 구조적 손상 말고 좀 비교적 가벼운 충격에도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심장 진탕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코모티오 코르디스라고 하죠. 이건 주로 야구공처럼 좀 빠르고 단단한 물체가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가슴 앞쪽에 딱 부딪혔을 때 심실세동이라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유발되는 현상입니다. 운동선수들한테서 가끔 발생한다고? 맞아요. 젊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원인 중 하나죠.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시간이 생명입니다. 목격하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제세동기가 있다면 빨리 사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즉각적인 처치가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주 강하게 눌리는 압착 손상 때 나타나는 외상성 질식은 외관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호흡 문제랑은 좀 다른 거라면서요? 네, 그게 중요해요. 이름에 질식이 들어가서 흔히 기도가 막히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혈관 문제입니다. 혈관 문제요? 네, 가슴에 정말 어마어마한 압력이 확 가해지면 우리 목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큰 정맥, 상대 정맥이라는 곳에 있는 판막이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망가져요. 그러면 심장 우심방에 있던 피가 거꾸로 목이랑 머리 쪽 정맥으로 확 역류하는 거죠. 아, 피가 역류해서.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랑 목, 가슴 윗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파랗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고 피부에 막 점 같은 출혈, 점상 출혈이 생기고 눈 흰자 위에도 출혈, 결막하 출혈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하면 눈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와, 정말 모습이 특징적이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환자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물체를 갑자기 확 치워버리면 혈류가 갑자기 확 변하면서 오히려 환자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동안 눌려있던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확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압력 제거 시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아, 그것도 중요한 점이네요. 지금까지 심장이나 큰 혈관 위주로 봤는데 가슴 안에는 사실 다른 중요한 장기들도 많잖아요. 혹시 놓치기 쉽지만 역시 치명적일 수 있는 다른 손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짚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막 파열이에요. 가슴이랑 배를 나누는 근육막이죠. 이게 주로 왼쪽에서 잘 찢어지는데 그러면 배 안에 있던 장기, 위나 장 같은 것들이 가슴 안으로 밀려 올라와요. 탈장이 되는 거군요. 가슴 안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폐를 누르니까 당연히 숨쉬기 힘들어지고 심장을 압박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목혈관이 튀어나오는 마치 긴장성 기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긴장성 기흉이랑 비슷하면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감별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때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면 폐소리가 아니라 배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
장운동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단서죠. 아, 흉부에서 장음이 들리면 의심해야겠군요. 네. 두 번째는 식도 파열인데요. 이건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드물지만 한번 발생하면 사망률이 3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주로 가슴 깊숙이 관통상을 입었을 때 관련이 있고요. 환자는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목이나 가슴 피부 밑에서 공기가 만져지는 느낌, 즉 피하 기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가 새어나온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관지의 손상, 즉 숨쉬는 통로가 찢어지는 건데요. 이것도 드물지만 손상 직후 1시간 안에 사망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1시간 내 50%요? 네, 굉장히 높죠. 피 섞인 가래를 뱉는 객혈, 아주 심한 호흡곤란, 목이랑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 광범위한 피하 기종,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 예를 들어 흉관삽관 같은 걸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공기가슴증이나 긴장성 공기가슴증이 특징적인 징후들입니다. 와, 정말 가슴 부위 손상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게 없네요. 다양한 손상이 또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흉부 외상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환자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만큼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예를 들어 심장 눌림증에서의 103징후나 모순맥박, 또 대동맥 손상 의심될 때 양팔 혈압을 꼭 재보는 것, 외상성 질식의 그 특징적인 상체 색깔 변화, 그리고 가로막 파열이 의심될 때 가슴에서 장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는 것 같은 이런 단서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장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당신께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흉부 외상 환자를 마주했을 때 정말 여러 손상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복합 손상이 많죠. 겉으로 확 드러나는 증상만 볼 게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사고 기전은 어땠는지, 그리고 혈압이나 맥박 같은 활력 징후에 미묘한 변화는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요. 어떻게 하면 숨겨진 치명적인 손상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의심하고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응급구조사로서 당신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 깊은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